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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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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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기은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num나님, 운누나의27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그리고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1891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으시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랜만에 기은님도 오셨고 오랜만에 근황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박 박사는 뒤에 아주 시선을 강탈하는 서랍장이 보이는데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 가상 배경입니다. 가상배 거짓말하지 마. 가상배경 진짜 잘 골랐다. 야. 와 진짜 같다. 야. 이게 가상배경 성능이 이름이 이렇게- 뭐예요? 장인어른 집이라는 가상 배경입니다. 아, 가상 배경이자 리얼 아. 배경이네요. 아니 가상 배경이라니까요. 아 네. 농담이고 지금 네. 이사하고 있어갖고 그 중간에 음. 임시로 지금 장소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덕분에 머리도 못 자르고 있고 수염도 못 밀고 있고 아주 옷도 지금 세상에 제가 네. 이사 가면은 머리 못 자르고 수염 못 깎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뭐야? 면도기는 우선 못 챙겨갖고 그거 못 자르고 있는 거 맞고 그 머리 자르러 갈 시간이 많이 없어진 거죠. 일부러 그 시간을 냈어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없었구나. 이사를 챙기면서 해야 돼갖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 어젯밤에 심지어 그거 공사한다고 공사 무슨 이제 안내문 같은 거 붙여야 되잖아요. 붙여야 돼갖고 밤에 갔다 오고 막 그래갖고 너 지금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네.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이사를 박 박사가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거가 3년 만에 하는 건데, 네. 뭐 3년이면 음, 딱 3년 전에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10월 며칠이었지? 10월 9일인가 11월 9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 저쪽 집비에 정비를 조금 하고 이제 14일 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거 하고 이게 나가기 전에는 어쨌든 이사하게 될 텐데. 날짜까지 얘기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쓸데없는 디테일이. 굉장한 디테일이네. 무슨 요일 네. 무슨 요일인지 말 안 했으니까 아직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예.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확대하도록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사 가면 박 박사 공간 좀 생겨요? 네. 뭐지? 공간이 변경될 텐데요. 아마 다음번 정도에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상 배경 말씀드릴게요. 바뀌겠구나. 네네. 다음번도 아마 가상 배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정리가 그런 안 거 돼서 그럴 수 만들어요. 있구나. 그런 거 해리포터 그 계단 밑에 있는 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세요. 다음번 집의 공간은 소위 그 정도 됩니다. 오. 네. 그럼 일단 그래서 2층 집인 거잖아. 아니. 실제 그 계단 밑 공간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그런 짜투리 공간에 들어가게 될 거다 같은 뜻이죠. 더 네. 구석으로 몰렸다는 것이군요. 가장 네, 그 네, 네. 한 집의 어, 가장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가장은 그래서 가장자리로 가는 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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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조과장. 예. 조과장도 바빴죠, 요즘에. 최근에 뭐 아, 되게 큰 행사 있지 않았어요? 그거 얘기해 죽을 주세요. 것 같아 바빠서. 저도 음. 뭐 자연스럽게 근황을 이야기해 보면 그 피플 애널리틱스 컨퍼런스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제 날짜 기준으로 하면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에 있었고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 주제만 다루는 컨퍼런스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국내외 사례들도 많이 다뤘고 이제 조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모셔 가지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뭐 일부는 직접 모시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뭐 녹화 영상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해서 하루 거기서 종일 조과장이 이제 뭘 한 겁니까? 진행했지 뭐. 진행했어요? 네. 야. 데이터홀릭 진행도 모자라서 이제 그 데이터홀릭 컨퍼런스 제가 진행까지. 데이터홀릭의 로고를 딱 박아서 후원 오. 원래 이제 맞아요. 예. 돈을 꽤 내야 후원사의 이름을 박을 수 있거든요. 음음. 근데 데이터홀릭은 인간을 후원했다. 조과장을 후원한 거예요? 저를 후원해서 야, 진행자를 많이 했네, 후원. 후원함으로써, 이야. 아니 근데 그 조과장이 거기에 나갈 때 네. 홀릭의 멤버로 소개를 했나 봐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회사 이름을 일단 파는 게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SK 음. 잠깐만 못 들은 척 해 못할 주세요. 거야. 편집은 안 하고. 네. 네. 네 뭐 다 아시는데 뭐 청취자분들이. 아무튼 그 회사 사례를 발표한 게 아니었어서 네. 어. 그리고 이제 데이터홀릭이라는 후원도 하는데 제가 뭐 저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데이터홀릭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갔고 어. 진행하면서 처음 제 소개할 때 그 데이터홀릭 알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꽤 많이 들으시더라고. 진짜? 또 쉬는 시간에 그래요? 데이터홀릭 잘 듣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꽤 여러분께 이제 들었습니다. 네. 뭐지, 얘기 안 했었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 6천 넘었습니다. 네 6,100명 가까이 된 것 음. 같은데 네 우리 네, 6,000 그러니까 말이야. 넘었는데 6,000 축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었죠. 지나갔어. 그냥 와. 지나갔어, 깜빡하고. 지나갔어. 음. 다음에 6,000명 기념 라이브 한번 하죠.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조과장이 본인의 정체성을 회사보다는 데이터홀릭에 더 이제 강하게 결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뭐 지금 회사보다는 데이터홀릭이 더 오래됐으니까. 어. 농담이고 그렇군요. 이전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걱정돼서 연락이 온 거야. 퇴사했냐고. 그래? 내 그래. 그러니까 소속에다가 성명을 데이터홀릭이라고 써 놓으니까 또 그러니까. 퇴사했냐고. 또 퇴사하고 유튜버 하냐고 그래 가지고 프로 이걸 프로이신 전담한다라고 거잖아. 생각하게 될 수 있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얘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그래서 보네요. 오해는 하지 마셔라. 근데 무슨 그게 6,000 걱정할 일인가? 데이터홀릭을 작정하고 하는 게 걱정할 일인가 보네. 뭐 구독자가 아니죠, 6천만 아니죠. 명도 아니고 6천 명인데. 아니, 퇴사를 한 게 걱정인 거지. 아무튼 예. 그런 걱정 반 이제 격려 반 들으면서 진행을 잘 마쳤고 제가 이제 컨퍼런스 콘텐츠가 또 몇 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올 거거든요.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다음번에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진 님이 좋네요. 이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리드를 하셨기 때문에 재진 님 저희 또 나온 적이 있잖아요. 나오신 적이 네네. 있으니까 네네.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또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고요. 김 팀장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뭐 특별한 일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의하느라 바쁘고. 네, 넘어가시고. 특별한 일 없었다는데 뭘 물어. 특별한 일 없었어요. 네, 강의하느라고 네. 힘들었다 정도. 그렇군요. 기은님 근황 여쭤볼까요? 예, 기은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방송 처음 저는 사실 나갔을 텐데. 네. 네 맞아요. 듣고 이제 연락이 꽤 오기도 했고 아, 아시던 정말? 네 아시던 분이 어. 막 자기 데이터홀릭 듣고 있었는데 "너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 네 말씀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지금 대학원 석사 네. 과정 중이라서 대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그렇군요. 그 기훈님 들으신 분들이 방송이 좋은 반응을 해 주셨겠죠? 재밌었다 이런 어 얘기였겠죠? 네 재밌었다고 해 주셔서 뿌듯했습니다. 네. 다른 컨텐츠, 그 앞뒤 컨텐츠에 비해서 그 조회수가 높게 나온 편이에요. 거의 3배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또 해주십사. 그랬으면 그래서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오늘도 들더라고. 예. 그래서 오늘도 기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방송 콘텐츠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면 와. 와 반응이 느려. 기은님이 오늘 방송을 준비해 주셨는데 주제는 2023 IIB 어워드 수상작 토파보기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이 IIB가 IIB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서 청취자분들께 콘텐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IB라는 거는 Information is Beautiful의 이제 약자인데요. 이게 정보 시각화, 이제 뭐 데이터 시각화나 인포그래픽,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인터랙티브의 주요 콘텐츠들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 그런 시상식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시작이 된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음. 당시에는 이제 오. 되게 유명한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가 이제 요 어워드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소사이어티라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전 세계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네요. 12년에 시작했으면 10년이 넘었네. 네. 꽤 그래서 그러니까 수상작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가 종종 이제 레퍼런스가 필요할 때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사이트이기도 해요. 음. 여기에서 좋네요. 수상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여기 대회에서 수상하신 분들은 원래도 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시각화로 유명한 로이터나 아니면 뭐 SCMP 이런 언론사들에서도 엄청나게 출품을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그 해에 좀 잘 나갔던 그런 작품들을 좀 톱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음. 보통 음. 그러면 기사 형태의 작품들이 출품이 되는 건가요? 사실 되게 레인지가 넓은 편인데요. 그런 기사들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아트 쪽으로 해서 데이터 아트 같은 음. 그런 예술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어쩔 때는 데이터 시각화 차트를 모아 놓은 책 이런 것들이 이제 1 등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풀어볼 게 그러니까 혹시 있나 포맷은 싶어서요. 제한이 없는 궁금한데. 거네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그냥 데이터 음. 시각화와 관련이 되기만 하면은 이제 출품을 할 수 있고 네, 그 퀄리티가 좋으면 수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IRB가 이제 차례차례 수상작이 공개돼요. 롱리스트 공개되고 쇼트리스트 공개되고 위너 공개되고 이런데 이게 3일 전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위너 2023년 IRB 수상작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좀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주요 3 가지 작품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화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네. 요게 이제 Information is Beautiful 어워드의 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위너가 이제 공개됐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오. 음. 어 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소사이어티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대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엔트리 쇼케이스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2012 년부터의 이제 수상작들을 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음. 굉장히 오. 많이 쌓여 있어요. 되게 좋은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되게 날고기는 그런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출품을 해서 여기에서 다 살펴보기가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와.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오, 진짜 예술 작품 그냥 같아요. 표지만 봐도 되게 화려하네. 네. 현대미술 그래서 같다. 오.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뽑은 3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잠시만요. 이게 매해 몇 작품이 뽑히는 거예요? 이게 어워드 그 부문들마다 이제 그 위너, 실버, 브론즈 해 아. 가지고 3 개씩 네. 이렇게 뽑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은 3개 부문의 위너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문이 여러 개가 있고 각 부문에서 3 개씩 있고 이런 식인 거군요. 그 네, 영화제랑 맞습니다. 비슷한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 위너를 그냥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이제 부문별로 골드, 실버, 브론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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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볼 첫 작품은 요 린지 폴터라는 분이 만든 How Do We Compare이라는 작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부분에서 이제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칭송을 받았고요. 저는 이거 나왔을 당시부터 되게 좋아했었던 작품이라서 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요거는 이제 다양한 지표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여기 위에 질문부터 보시면 "How do high income countries on average compare to the other income levels across 31 metrics?"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별로 살펴볼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요 how income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점이 초록색이 이제 high income country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마우스로 오버할 때마다 각각의 이제 해당하는 지표 값이 툴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children out of school이라는 매트릭스를 요 오른쪽에서 이제 비수엄 차트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의 점은 하나의 country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점 같은 경우가 high income에 해당하는 국가들이고요. 여기 뭐 아이슬란드, 뭐 여기 아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컨트리명과 함께 그 지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을 확인을 해 보면 예컨대 CO2 emission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에 따라서 또 다른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초록색이 칠해진 게 뭐라고요? 오른쪽에 요 있는 비주엄에서 요 high income 하이 국가들을 더 인컴에 네. 인컴이 많은 나라들이 왜 밑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초록색이 안 칠해진 나라들은 인컴이 낮은 나라들이 저기에 위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low income인 어. 국가들이 이제 여기 네. 상대적으로 CO2 emission per capita의 지수가 높은 거죠. 낮은 거죠. 아. 네네네. 아. 5에서 30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원형에 표시되어 있는 지표들의 순서는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건가요? 네. 요 위에서부터 네.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여기에는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고 일로 갈수록 이제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요 앞에 시작하는 친구가 이제 가장 하이 인컴 국가가 strong에 있는 그런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쭉 돌아서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이제 하이 인컴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 있다. 그러니까 위크한 쪽에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약 low income으로 바꿔 보면은 요렇게 확 초록색으로 해당되는 아. 부분이 줄죠. 네. 네네네. 그러면 low income이 상대적으로 strong에 있는 지표가 CO2 emission이랑 요 renewables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나머지는 다 열세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들을 요렇게 색깔로서 시각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수에게 이거 같은 독점되어 있는 것 네네. 같은 느낌을 주는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컴 레벨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 예컨대 유럽, 센트럴 아시아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지역별로 이제 살펴볼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점의 개수가 늘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거를 단위를 region 단위로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점의 색칠이 칠해져 있는 게 유럽 및 센트럴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요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음. 이걸 뭐라 그래요? 저도 이런 표현 방식을? 이름이 있나요? 이 시각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시각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른쪽은 보면 뭔지 알 것 같은데 여기 왼쪽에 보여지는 시각화가 되게 생소한데 네 파이 맞아요. 왼쪽 같은 아니고 네. 네 요거는 사실 저도 막 처음 보는 시각화 방식이었는데 사실 요 각각은 되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지표들을 비교해 주는 그런 그 bar chart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원으로 표시를 하면서 요 순서에도 이제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와 근데 아니 저 이거는 쪼금 이게 시간을 두면서 봐야 좀 와닿긴 할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렇게 딱 맞습니다. 봤을 때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정보량이 많아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뭘 나타내는구나.'라는 게 쉽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아마 고수들 눈에는 이게 엄청나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술이랑 비슷하네요. 예술도 그걸 좀 좀 알아야 아는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눈에 많이 보이는데 잘 음. 모르면 그냥 전반적으로 느낌이 오잖아요. 음. 음. 이게 1등 그냥 작품인 거죠?
그 네, 부분에서. 이게 1등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31개 매트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나 이런 것들에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잘 되어 있음 같은 걸 나타내는 지표의 일정이 될 것 같네요. 뭐 보니까 지니 계수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이 나라가 좀 좋은 나라인가 같은 걸 평가하는 지표일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그 인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 인컴 같은 경우에 그런 매트릭들을 더 많이 우세적으로 점유하는가 같은 게 시각적으로 보이면서 그게 숫자로도 같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다 지금 뭔가 변경을 해주셨는데 아예 단독 나라들도 직접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원차트? 원차트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우선 각각의 매트릭의 중요도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순서로만 반영을 하고 각각의 매트릭 그 자체는 중요도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잘한 결정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파이 차트가 기본적으로 퍼센트를 비교할 때 적합하지 않은 차트로 많이 얘기들을 음, 하는데, 지금 여기는 파이 차트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 빠지기 쉬운 형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다른 비율적인 측면의 무언가로서 더 가산점 같은 걸 넣어볼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각 매트릭을 단독 매트릭으로서, 그러니까 똑같은 가중치로서 반영해서 오히려 스트렝스, 그러니까 강한 지표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라는 것들의 두 개의 비교만 하는 형태로 되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잘 된 시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은님 지금 코리아로 세팅을 바꾸셨는데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코리아는 이제 이스트 아시아에 속한 나라이고 또 하이 인컴 국가에 속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스트 아시아 지역의 이제 지표의 평균과 하이 인컴 국가들의 평균과 또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 unemployment 지표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점 같은 경우는 한국의 값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스트 아시아의 점이고 요 가운데 점이 있는 요 닷 같은 경우에는 하이 인컴 국가의 지표겠죠. 그래서 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비교적으로 unemployment 지수가 낮구나, 이 이스트 아시아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 그래서 고러한 것들을 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원에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값이 커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 네. 동그라미 한국 기준으로 보면. 네네네. 그래서 아. 요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서는 국가 단위로 또 비교를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체 국가들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지표별로 따로따로 누를 때마다 바꿔서 보여주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음. 있는 요 region average, income average를 여기에서는 이제 요 한 일직선에서 비교할 수 있게끔 표시를 다시 해준 거죠. 한국의 특징적인 게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이 지표들에서 같이 한번 네. 보시면은 좀 예를 멀리 들어서 떨어지는 게. 네네. renewables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엄청 다르네 상대적으로 이건. 네. 네. 한국이 굉장히 이 renewables 음. 지표에서는 strong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리뉴어블스가 뭐죠? 우리말로 하면? renewables 제 같은 경우는 그 재생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요 share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s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평균에 네,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네네. 그래요? 오. 그렇군요. 아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 지표의 설명이 오른쪽에 표현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월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라이스라는 다른 대회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만든 건데요. 음. 요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이 주어졌고 요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 모두가 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참가를 하는 음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아까 확인하셨던 그 리뉴어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원래는 이런 테이블 있죠. 데이터였는데 저렇게 음. 표현이 된 네네. 거다.
놀랍구나. 네네네. 와,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작업이네. 네. 원자료를 보니까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무런 감흥이 없네요, 이 자료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국가 단위로 네. 되어 있었던 음. 고 지표들의 음. 다 네 내용이죠. 혹시 아까 시각 자료에 연도가 있었나요? 아니 결과물에서 요거 같은 연 경우는 2020년의 자료만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 데이터를 아. 모두 활용을 한 게 아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지표별로 다를 내가 수 있겠지. 네. 맞아요. 음. 지표 2020년의 지표만 집중적으로 해서 비교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해 보자라고 해서 요 음. 제작자의 의도는 그랬겠죠. 비교에 초점을 왜냐면 둔 이 거죠. 이 통계 지표들이 아마 한 기관에서 다 같이 그 조사한 것이 아닐 테니까 뭐 어디서는 2023년에 발표되고 어디는 2022년에 발표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음. 네.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뱅크에서 나온 지표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리덤 하우스에서 나온 지표고 뭐 이런 식으로 기관이 다 네네. 다르군요. 음. Political stability도 한국이 되게 높은 편이네요. 평균이나 아 하이 인컴 국가에 비해. 이거 바뀌었어요. 네. 하이 인컴으로 바꿨어요? 다시 바뀌었어요. 네. 그렇구나. 좋은 거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그거는 높은 맞는 것 같은데요. 편이지만 요 네네. 작은 점이 뭐였죠? political rights구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political rights 부분에 네, 그거 한번 눌러 보실래요? 네. 스트롱이고 음. 이렇게 위치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리전 인컴에 에버리지랑 비해서 인컴 에버리지랑 비교했을 때인데 인컴 에버리지는 비슷하고 리전 에버리지보다는 훨씬 높고라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비교했을 때는 높은 편인데 그죠? 소득만 놓고 봤을 때의 탑 몇 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평균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부분에서 이제 우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매트릭을 좀 어떻게 탐색을 하게끔 유저가 탐색하고 싶은 욕구가 좀 들게끔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탐색이 좀 용이해야 되는 거 요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면은 아무래도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제 좀 포커싱하는 매트릭이 뭐 1-2 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그런 패턴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비교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대시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쓰이기에 좋은 양식이라고 해서 뽑혔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여기 지표 예시들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들은 아닐 수 있지만. 네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인제 예를 들면 기업 내에서 대표가 대시보드를 만들 때 이런 형태의 시각화를 한다면 여러 가지 매트릭을 자세하게 또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저가 음. 인터랙션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의 양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서 봤을 때는 보여지는 데이터 숫자는 별로 없지만 이제 이렇게 탐색을 하고자 뭔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는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아 유저 탐색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 그런 시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아니 뭐 지금 당장 요거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도입한다고 하면 그 각각의 기업의 부서별 매트릭에 대한 탐색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직접적인 1:1 대응만 하더라도 같은 상상이 바로 드는 시각화 자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지역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영업을 한다고 치면 각 지역별 대리점 그다음에 뭐 하이인컴이면은 뭐 실적이 우수한 등등등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매트릭에 대해서도 뭐 리드 수라든지 뭐 어떤 제품의 특별한 매출 수라든지 아니면 AS 콜 수라든지 등등등의 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매트릭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비교 평가해 보는 대시보드로 다 바로 치환해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그 지표를 탐색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음. 네. 왜냐면 저는 이게 대회라는 것을 염두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기술들의 각축전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음. 최선두에 나가 있는 기술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기업에서 만들어진 대시보드들의 형태를 보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음.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보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에서 대시보드를 보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보고 답을 얻길 원하지 이렇게 내가 탐색해 보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고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좋긴 하지만 좀 훈련이 필요한 도구인 거죠. 음. 그래서 맞아요. 딱 '대회라는 걸 한눈에 보고 감안하고 예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딱 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대시보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죠. 어떤 유저가 보느냐에 따라서 인사이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결의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한테 최종적으로 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결정이 다 난 결과물만 가지고 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자료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제가 제 기업이라고 치면 이런 류의 대시보드만 다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결과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제가 결과물을 찾기 위한 대시보드만 쓰다 보니까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유의미하고 유용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결국 시각화는 어쨌든 목적성에 되게 차이에서 이 시각화의 음. 우수함이 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렇겠네요. 뭔가 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도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까처럼 인사이트를 뭔가 전달하는 데 그러네요. 초점을 맞추는 음. 건지 아니면은 유저가 알아서 인사이트를 찾아라 하는 그런 쪽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음. 하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 그렇군요.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되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음. 요게 그래서 첫 번째 수상자 How do 네 we 맞습니다. compare? 네, 이었습니다. 네. 비즈니스 그러면 애널리시스 부분이었고.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럴 것 아 같은데? 네네. 음. 오. 이거를 지금 지금 가까이 것들이 커스텀으로 이 대회를 위해서 직접 수작업 개발을 한다에 가까운 작업물 가능성이 높죠. 뭐 뭔가 잘 정비된 툴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간 그런 다양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다 웹 시각화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뭐 프레임워크를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거는 이제 스벨트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웹사이트였습니다. 스벨트가 뭐예요? 간단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뭐 웹 웹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로 네네. 익숙한 게 뭐 리액트 아니면은 뷰 요런 것들이 좀 익숙하실 텐데요. 최근에 스벨트라는 친구가 굉장히 인기를 특히 이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서 얻고 있어요. 음, 근데 음, 그 음. 이유가 이제 데이터 시각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D3JS라는 거랑 되게 궁합이 좋아 가지고 스벨트를 좀 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음. 좋아하고. 저희도 스벨트로 지금 프론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자, 다음 작품이 화면에 나왔네요. 네. 다음 작품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People, Language and Identity라는 부문에서 수상을 한 On Upward Mobility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푸딩이라는 이 웹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디어에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살펴보시면 지금 이 소리는 웹페이지에서 나는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웹페이지에서 나는 거죠, 웹페이지에서. 웹페이지에서 왜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가 나요? 스크롤 할 야. 때마다 나는 거 아니었어요? 방 밖에서 지금 문을 열어 달라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future economic success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리서치 결과가 밝혀졌는데 그거를 이제 뭔가 요 아론 윌리엄스라는 이 저자가 내 스토리에 비추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다 하고 만든 인터랙티브예요. 그래서 요 사람 같은 나의 경우는 이제 뭐에 나는 주변인이 뭘 미친다고요? 그 네, 연구로 경제적 밝혀진 것이? 성공에 예. 네네. 경제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 미래의 경제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 내 주변 사람들이요?
이 내가 네이버후드 어디 네네 사느냐가. 이웃이. 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건 미국 컨텍스트에서 이제 나온 작품이다 보니까 미국은 인종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고런 인종 이슈랑 연관을 지어서 나의 이제 future 미래의 그 경제적 성공과 이제 결부지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어.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오. 경우는 앞선 게 쪼끔 더 스토리텔링에 시각화에 영향을 임팩트를 주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쪼끔 스토리텔링에 힘을 준 그런 콘텐츠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지난번에 기훈님 보여주셨던 거하고 비슷한 스타일이네요. 휠을 이렇게 네 돌리면 스토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음. 네네네. 이걸 뭐라고 그래서 한다 그랬죠? 뭐 뭐 장르명이 있었는데? 스크롤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스크롤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스크롤리텔링. 네. 이런 거 알아두면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잖아. 스크롤리텔링을 적용했군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나. 들었다는 것만 알고 단어가 생각이 안 드르륵 나네. 드르륵. 내가 여기서 드르륵 텔링. 지난번에 드르륵 텔링. 좋다. 드르륵 텔링. 뜻만 통하면 돼.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지역에서 자랐다면은 나의 기대 소득은 요 정도였을 텐데 뭐 여기에서 내가 그 이주를 했더니 뭐 기대 소득이 어떻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요렇게 설명을 쭉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이제 이주를 했는지를 이제 스파이크 맵으로 요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것만으로도 기대 소득이 굉장히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음. 그 흑인 인구와도 이제 여기서는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블랙 포퓰레이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요렇게 스파이크 맵으로 또 보여준 시각화입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동부 쪽에서 주로 흑인들의 인구가 증가한 건가요? 네네네. 부족하면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10 년에 비교해서 40 년에 요렇게 높아졌다. 아. 반대로 요렇게 아래로 되어 있고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떨어진 거죠. 전부 그러니까 뉴욕 노란색인 근처로 부분에서 가셨나요? 사람들이 나가서 파란색인 부분으로 우주에 네. 갔다. 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무언가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요렇게 시각화를 하고 나서 또 얘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실제로 그러면은 두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 이 가르데나랑 프레몬트라는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 보자 하고 여기에 또 스크롤리텔링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시는 요 부분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러면 share of black kids in neighborhood 요 지표가 요렇게 가르데나에서는 표시가 되었다면 프레몬트에서는 지금 요 정도만 가고 멈췄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각화입니다. 반대로 여기에서는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요 흑인이었던 아이들이 이 계속 네이버후드로 머물 수 있는 그런 비중이 이렇게 42% 라면 퍼몬트 같은 경우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프레몬트 같은 경우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도 요 미디안 이제 중위소득 1990년에 중위소득이 이랬다면은 2016년에는 요렇게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것을 이제 시각화로 보여준 그렇습니다. 확실히 몰입이 확 된다. 이 음.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네. 만약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정적으로 요 이미지만 하나 시각화로 딱 나왔다면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요 지표를 이제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게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콘텐츠였는데요. 사실 이 콘텐츠가 저는 상을 받은 이유는 요게 좀 스토리텔링을 잘했기 때문도 있지만 요게 사실은 두보이스라는 그 데이터 포트레이트로 유명했던 애틀랜타 대학 교수의 그런 시각화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요 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흑인들의 인종 차별을 한번 이제 흑인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시각화 잘 콘텐츠로 한번 보여주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함께 보시면 이제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시각화들을 막 했던 분인데 아, 요 출품한 보시면 사람이요? 아니요. 요 두보이스라는 교수가 예전에 이제 아, 데이터 포트레이트로 유명한 이 교수의 교수가 요런 것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아,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네, 만들었다. 맞습니다. 스타일을 차용했다. 아, 네, 그럼 비슷하네요, 느낌이. 보시면은 지금 비슷하죠, 어, 느낌이. 아, 근데 요거를 이렇게 웹상에서 동적으로 구현했다는 것이 인상적으로 보이는 네. 거군요. 뭔가 네네. 작품 대 작품이니까 오마주를 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걸 맞아요. 아는 사람들이 보면 오, 이걸 오마주했구나라고 반응이 음. 되는 그런 네. 거군요. 역시 음. 알아 보여. 그리고 뭘 알아야지. 네. 주제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이 둘 다 이제 인종 이슈를 좀 다룬 거죠. 그래서 요게 방금 보여드린 요거랑 되게 비슷하죠, 느낌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앞에 봤던 작품에 비해서 막 기술적으로 엄청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 스토리가 갖고 네. 있는 뭐 메시지라던가 보여주는 이런 힘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푸딩은 정말 만약 요런 데이터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들어가 보셨으면 하는 아. 사이트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 그런 미디어인데 스토리텔링에 포커스가 있는 곳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스포티파이의 트랙 장르를 이제 분석을 했던 그런 작품인데 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인기를 끌었던 장르가 변화를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케이팝이 엄청 2023년에는 올라왔다. 2016년에는 없었는데 막 이런 것들을 아, 아예 없었던 다양한 거예요, 차트. 차트에? 네, 보시면 케이팝이 음. 지금 283 위였는데 이게 17 위로 뛰었다. 무시무시하네요. 예, 무시무시하다. 지금 그래서 그 기은 님이 케이팝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콘텐츠가 케이팝을 이렇게 조명한 건가요? 이 콘텐츠가 지금 케이팝을 조명한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아. 지금 그냥 클릭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케이팝이 스포티파이에서 R&B나 EDM보다 잘 나가는 장르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가 이상해 보이는데? 저렇게 올라가? 네. 말도 안 되게 올라갔네. 네. 그래서 요렇게 계속 되게 다양한 차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고 지금 클릭하면 막 소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우와. 생각이 들어요.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야. 이제 이런 걸 보다가 일반적인 차트를 보면 감흥이 떨어지기 시작하지. 이거 그래서 보다가 요 인제 네이버 뉴스에 있는 차트를 보면 이제 한숨을 쉬고. 네. 근데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시각화 관심 있는 분들이 즐겨찾기 하시고 계속해서 보면 어떤 뭐랄까요? 그 시각화 센스가 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방법들 쓸 수 맞아요. 있구나.'라고 보면서. 그럼 여기도 언론사인가요? 푸딩이라고 말씀해 주신 곳이? 여기가 미디어긴 하죠. 근데 막 정말 그런 규모 있는 언론사는 아니고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네. 이 푸딩이 웹 디자인 내지 개발 스튜디오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랑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스튜디오 같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이런 거 할 줄 알아요."를 보여주는 어떤 포트폴리오 성격의 웹페이지인 예. 건가요? 아, 네, 이거 맞아요. 자체로 그래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닐 테고, 그죠? 네, 뭐 아, 구독형 모델도 그렇구나. 아니고 그래서 음. 예전에는 여기 뭐 "Support us on Patreon."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에 들었으면은 이렇게 "후원 부탁드려요." 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두 언더스코어랑 번째 비슷한 위치의 회사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네. 그런가요? 실제 언론사와 어쨌든 이런 작품에 대한 협업을 할 수 있는 좀 뭔가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스튜디오 같은 느낌일 테고 언더스코어도 비슷한 위치에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드네요. 네. 언론사의 콘텐츠를 납품하는 혹은 뭐 컨설팅하는 그런 음. 조직이라고 보면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비즈니스의 성격만 놓고 보면, 그죠? 그죠. 맞아요. 둘 다 뭐 B2C 기업은 아니니까 사실.
네, 음. 맞는 결이 코딩이 비슷한 갖고 것 같기도 있는 하네요. 어떤 스토리텔링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전달하는 뭔가 메시지의 뭐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어떤 회사에서 마음에 든다고 하면 같이 협업해갖고 뭐 기사가 나간다거나 이런 BM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페이지가 되게 감성적인 그런 게 있네요. 네. 여기는 되게 다양한 걸 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시각화에 포커스 맞춘 그런 영상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회 되면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그러면 네, 수상작을 받고 마지막 세 번째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무려 Most Beautiful 부문에서 수상한 작품인데요. 아예 대놓고 약간 Most Beautiful. 아트웍 같은 느낌이겠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만든 곳은 색깔이 많아. 월드뱅크. 예요. 무려 그래서 네, 무려 월드뱅크. 그래서 혹시 SDG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뭔가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월드뱅크 그룹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요 17가지 골에서 뭔가 수치를 내야 돼, 성과를 내야 해 하고서 요렇게 17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아, 저 방금 있던 그 색깔이 17개인가 보다. 아, 맞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17개를 보여줬다는 말은 우리가 17개 스토리를 다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로 만들었어 해가지고 생태계 파괴자가 나타난 느낌인데. 네. 그래서 무려 17개의 스토리가 요 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아닙니다.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 예컨대 클라이메트 액션 같이 보시죠. 야, 이걸 어떻게 이겨? 저렇게 야. 네, 작정하고 만든 거죠, 이거는 네, 사실. 작정하고 만들었는데 이거 뭐 생태계 파괴자라니까 지금. 근데 아마 이 여기 팀은 이제 1년 동안 이것만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만든 팀은? 그렇죠. 그죠? 17개 이거 한 달에 하나씩 해도 모자라잖아. 네, 여기 뭐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뭐 한국 세상에. 이야. 이렇게 1등 해라, 1등 해. 네. 여기 KDI 스쿨이 있어가지고 KDI 스쿨에서 후원을 했구나. 이걸 만드는데. 그래서 KDI 스쿨이 신기했어요. 뭔가요? 한국에 있는 이제 저기 세종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대학원? 학교예요? 네, 학교인데 시각화 쪽으로 유명한? 아니요. 전혀 그런 거는 아닌데. KDI 국제정책대학원이네요. 네네. 그 원래 그 KDI 한국개발연구원 거기에서 이제 만든 이제 스쿨인데 여기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일종의 좀 싱크탱크 기능을 하고 있다? 지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월드뱅크랑 협업을 했다고 해서 신기했는데. 그러네요. 정확하게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군요. 이네요. 네. 전국에서 가장 이름이 긴 고등교육기관이래요. 이야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KDI라고 부르는 건가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요? 지금 그래서 보여주고 이거 계시는 게? 같은 경우는 클라이밋 액션을 기온? 이제 주제로 이제 얼마나 이제 지구의 그 평균 기온이 이제 오르고 있는지 여기서 또 스크롤리 텔링을 하고 있죠. 보시면. 네. 네, 아,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구나. 네, 아, 뭐야 이게? 1850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거 보면 경각심이 확실히 드네. 그래서 이렇게 우와. 쫙 보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달하면 우리는 망한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누르면은 이 소스 데이터 다운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기능도 잘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내추럴 그런 디자스터들의 지표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가뭄. 실제로 늘고 있네요. 네.
이것만 보면 지구 망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뭐 가을인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11월인데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었는데 요 콘텐츠를 음. 보니까 더 이제 데이터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지구가 망해가고 있구나. 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요렇게 누르면은 더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 와. 이건 거의 와. 시각화 어워드에 출품한 게 아니라 그냥 이야. 월드뱅크가 자기들의 서비스를 오픈한 느낌에 가까운 엄청난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리포트 네. 이렇게 잘 만들어요 하고 보여주는 네. 것 맞습니다. 같네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시각화 방식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되게 스토리도 탄탄하게 잘 짜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 컨트리뷰터 기여자들이 누군지를 이제 트리맵으로 시각화를 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시각화 방식 자체가 되게 새롭거나 한 것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해서 보여주느냐 이런 네, 것에서 맞아요. 점수를 많이 받았나 보네요. 그죠? 우리가 다 익숙하게 음. 보던 자료들인데 근데 효과적으로 느껴지니까. 네. 그래서 차트 같은 것들이 엄청 신박하거나 새로운 차트를 가지고 온 거는 아니고요. 있는 차트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한 그런 콘텐츠들이죠. 그렇구나. 방금 거기 차이나랑 인디아만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임팩트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다른 데들은 얘네가 다 이제 얘네가 다 해먹고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나라가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아, 이거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데 1 인당 배출량으로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 지표를 전달하는 데서도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를 이 둘 다. 가로축을 country population 인구로 보고 요 오른쪽을 1 인당 그러니까 이 높이를 1 인당 배출량으로 보아서 그럼 이 정도 면적이야, 배출량이. 요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두 가지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이제 '전달의 이제 중립성을 좀 지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인도하고 중국이 인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배출량은 네. 차이가 크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그쵸. 인구도 둘 다 크지만 인구는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은 인구도 많은데 1 인당 배출량도 많아.'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시각화입니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재밌네요. 와. 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사실. 1년 내내 이것만 했겠다 정말. 네. 그 이야. 아까 이거 소개하시기 전에 잠깐 밑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여주시려던 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이 아. 월드뱅크 작품 소개해 주시기 전에 17개의 네. 색깔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 밑에 잠깐 소개해 아, 주시려고 이거. 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네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리려던 건 아니고 네. 여기에 이제 참여한 컨트리뷰션이 아. 이 정도다. 아, 너무 그래. 많네. 예. 그래. 음. 나눠서 했어,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했어. 나오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차게 어? 참여하신 그런 한국인 이름도 봤어요 지금 밑에서. 한국인 이름 있네. 네. 아까 그 KDI 그것 있겠지. 때문에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럴 그렇군요. 수도 있겠네. 네네네.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네요. 네, 아마 지금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월드뱅크에서 아예 컨소시엄처럼 같이 협업해서 만든 프로젝트라는 느낌이 좀 들고 거기에 이제 관련자들이 많이 협업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형태의 느낌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메인 심지어 데이터 더 전에 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네. 메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요렇게 5분이 하신 걸로 나오고. 총괄 책임자 같은 느낌이겠네. 맞습니다. 뭔가 너무 엄청난 걸 봐 가지고 좀 기가 죽는 느낌인데. 뭔가 저는 그 대학원생들을 갈아 넣은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네. 저렇게 많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보니 음. 다 돈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이고 그러게요. 여기서 네, 뭐 지금 이렇게 많은 것 중 겨우 하나 봤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청취자분들은 하긴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눌러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월드뱅크가 이렇게 만든 거는 전 세계인들이 보라고 공짜로 풀어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뭐 그럴 것 그걸로 같은데. 수익 창출하는 거 아니고 보니까 저작권도 그렇게 걸어놓은 것 같고, 그죠? 음. 그러니까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후원을 받아서.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끝나고 얼마나 국가들이 이제 회복을 했는가 하는 것들도 이 위에는 항상 똑같은 포맷이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국가 나오고 이렇게 호보하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비드 때문에 요런 식으로 GDP가 떨어졌고 이거를 얼마나 이제 극복을 해가고 있는지를 여기서는 또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까랑 비슷한 포맷인 듯 또 이제 아까랑은 또 다른 시각화 방식을 또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원래 우리 이 세계 지도로 봤을 때 그 면적이 주는 그런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표가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많이 들여다보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나라들을 그냥 하나의 유닛으로 치환을 해서 이렇게 카토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국가들을 다 똑같은 임팩트로 이제 우리가 탐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XY축을 동시에 지리이면서 라인 차트의 XY축으로서의 값을 동시에 취급하게 돼서 저렇게 만들면 신경 써야 될 점이 그 라인 차트 전체의 X축, Y축을 일치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정보를 많이 왜곡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되게 디테일한 게 모든 차트마다 데이터 다운로드, 이미지 다운로드, 카피 링크가 다 붙어 있네요. 네. 아마 친절해라. 월드뱅크 쪽에서 뭔가 이런 차트를 만들 때 쓰는 도구 같은 걸 표준화 작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따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만들 때 그걸 사용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네. 걸 이제 아마 그쪽에서 정책처럼 만들어서 인프라 제공을 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거 개발자 도구를 뜯어보니까 일단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벨트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발이 된 건 맞았고요. 그리고 여기 개발자 도구 뜯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개발자 저도 도구를 아까 뜯는다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발자 도구로 하나하나의 엘리멘트들에 이제 커서를 올리면 이게 어떤 코드로 이제 구현이 된 작성이 건지를 되는.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보시면 지금 다 스벨트라는 그 친구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그러네요. 말은 이제 "나 스벨트로 만들어졌어." 라는 뜻이고 근데 요게 보면은 잠시만요. 전체가 아이프레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음. 맞아. 네. 그 말은즉슨 이제 요게 이제 규격화된 뭔가의 툴로 활용을 해서 만들고 이제 그거를 집어넣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요거를 그냥 사이트별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그럼 기현님은 이런 시각화 자료들을 볼 때 뭘로 만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쓰시는 거군요. 네, 무슨 맞아요. 툴을 썼는지 확인하시려고. 네. 물론 이거는 다 이제 럭한 이제 원본 코드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보면서 이제 '아 얘네는 어떤 툴을 썼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좋았던 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에리아 요 라벨이 되게 잘 작성이 되어 있어요. 즉 접근성을 엄청 신경을 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차트를 그냥 라벨에다가 라인 차트 이렇게만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청각 보조 수단을 쓰시는 분들은 이 시각화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 라벨에 이렇게 잘 작성을 해 놓음으로써 시각화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되게 그걸 배려가 고려해서 있었다. 이름을 쓴 거라고요? 네. 라벨을 다루는 게?
맞습니다. 되게 아, 자세하게 적어 그래요? 놨더라고요. 음.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래요. 웹 개발할 때 액세서빌리티라는 필드로 정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지금 이런 맞아요. 월드뱅크 정도의 조직에서는 당연히 고려해야 될 중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봤던 이 시각화된 자료를 이 보고서를 어 장애인들도 볼 거라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어떤 규칙을 정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군요. 맞아요. 음 그 접근성을 굉장히 신경을 음. 쓰고 만든 콘텐츠죠. 그렇군요. 엄청난 뭐 양반들이다. 저도 지금 아까 보여주시자마자 쟤는 뭘로 만들었지 싶어갖고 조금 전에 뜯어봤거든요. 근데 다 직접 개발한 것 같던데요? 음. 네, 스벨트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쓴 건 맞는 것 같고, 안에 네, 들어있는 이제 맞아요. 시각화 자료들이 자체 개발 도구인가 봐요. 다 뭐 물론 이제 다이렉트로 가져다 쓰는 건 쓴 구조로 돼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좀 어렵지만, 어지간한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차트들도 다 아이프레임으로 돼 있어서 이건 서비스를 따로 띄워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뭐 플로틀리나 뭐 그런 거 같은 걸 자기들만의 그 시각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런 한 땀 한 자체 땀 도구가 짰다기보다는. 네네네, 음. 자체 도구가 아마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걸 음. 약간 그런 플랫폼 팀이나 그런 도구 지원팀 같은 게 따로 있어서 자체 도구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제 여기 이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도구를 사용한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했다거나 이런 느낌인 것 음. 같고요. 음. 네. 음. 그리고 위에 몇 가지 시각화들도 요거는 잘못 전에 그냥 다른 만들어진 도구들 중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뭘로 만들었지? 라고 봤더니 이거 다 따로 직접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음. 코드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음. 더 닦아서 보려면 뭐 볼 수야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봤지만, 아까 소위 봤던 지구의 그 지역 표시되고 위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각화는 써먹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음. 그래갖고 바로 뜯어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시간 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관심 있으신 네.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 네네. 미술관에 도슨트를 모시고 이제 미술관을 한 바퀴 잠깐 돈 느낌인데. 그죠, 그죠. 기은님이 도슨트를 해주시고, 네. 우리가 이제 2023 IIB Information is Beautiful 어워드의 수상작 중에 3가지. 와, 3개 음. 보는데도 1시간 걸리는구나. 네, 아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그렇군요. 부문, 피플 랭귀지 앤 아이덴티티 부문, 모스트 뷰티풀 부문, 이렇게 3가지 부문의 각 수상작을 기은님을 모시고 좀 이렇게 톱어봤습니다. 네. 뭐 이제 모든 컨텐츠를 다 우리가 방송에서 다룰 수는 없으니까 여기 내용을 나중에 저희가 그 컨텐츠 밑에 남겨드리면 청취자분들도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상작 소개에 대해서 기은님이 혹시 조금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뭔가를 사실 이렇게 더 봤으면 좋겠다라든지? 제가 이제 수상작을 보면서 느낀 점은 오늘은 물론 위너 작품들만 가지고 왔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골드를 먹어도 더 괜찮았을 것 음. 같은데 요런 작품들도 음. 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아. 것들을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서 직접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되게 귀중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럼 우리 멤버들의 오늘 콘텐츠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박 박사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뭐 저도 계속 지금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비슷한 문제, 특히 인포메이션 이즈 뷰티풀이라는 키워드가 딱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많이 참고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오늘도 당장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작품이 되게 이런 비교하기 위한 정보 탐색에 굉장히 잘 돼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조금 응용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계속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널에 많이 붙어 있는 패널의 각각의 상태를 한 번에 쉽게 보기였는데, 중간에 지도에 뿌려진 스파이크 맵이라는 시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각화들이 전부 지금 사업에서 쓰고 있는 대시보드나 모니터링 화면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혹은 이런 컨텍스트로 쓸 수 있겠구나라고 자꾸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서 되게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남은 것들도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일부러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귀중한 자료였던 것 같아요. 소개해 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런 시각화 자료들을 좀 종종 계속 보면서 눈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새로운 것도 보니까 너무 제가 기존 방식에 좀 갇혀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네, 스스로도 좀 훈련이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 특히나 첫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표현 방식부터 공부를 해야 겨우 이해가 되니까 음, 내가 이런 것을 참 관심을 안 두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기님이 그 원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보여주셨잖아요. 표로 잠깐 보여주셨는데 네. 그걸 딱 보니까 '아, 시각화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지표들이었는데, 물론 단순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엄청 고심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겠지만, 이렇게 표현했을 때야 비로소 이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다. 공을 좀 더 들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좋네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좀 나눠서 공유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진짜 미술관에 갔다 온 느낌이 들고 작품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들도 보면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이 주는 어떤 감동이나 이런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 작품의 의의가 있잖아요.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흑인 인구나 뭐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어워드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시각화 자료들도 그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게 담고 있는 의의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월드뱅크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미술관 작품 보는 것처럼 작품을 이제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보고를 하나 끝내고 퇴근을 했는데 한 4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제 항상 그게 고민인 거예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제 음. 정리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오늘 보고가 좀 잘 안 됐는데, 오늘 이 스토리텔링을 보니까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을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음, 들었어요. 음, 물론 음. 파워포인트로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인제 몇 가지 포인트들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고 '보고서에 좀 반영해 보면 어떨까?' 이제 저랑 같이 보고를 준비하는 팀이 다 같이 이렇게 어. 드르륵 하면서 '아, 저런 포인트들을 음. 우리가 반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네, 좋은 음. 기회였고 좋은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조 원장님, 기은님 하는 일이 그거래요. 그거 네. 만드는 거. 이거 빨리 모셔가시라고요. 그거를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네. 네. 우리 회사로 오시면 파워포인트 지옥에 빠지시긴 할 텐데 어쨌든. 네. 콘텐츠 준비하셨던 기은 님의 소감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번 화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혼자 콘텐츠를 봤을 때는 좀 확인하지 못했던 포인트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니까 조금 더 이제 이 콘텐츠를 깊게 또 다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음.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특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눈이 좀 호강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기은 님이 앞으로도 좀 소개해 주실 그런 시각화 어떤 웹 서비스나 이런 데 어워드 같은 것들 보면서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올라가면, 어 만약에 고생만 리더분들이 하가 이렇게 골치 눈높이를 아프다. 올리신다면 구성원들이 이제 고생을 좀 하긴 하겠지만 누구의 눈높이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팀장님들이 우리 방송 봐봐. 그러면 이제 어. 링크 딱 주면서 "야, IIB라는 어워드가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안 이런 거 됐다." 막 만들어 이런 갖고 와 얘기를 이러겠지. "야, 요새 다 이렇게 한대." 이러면 이제 예. 끝나는 거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쳐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소개해 주신 기은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또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시각화 콘텐츠나 어워드 같은 것들도 자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은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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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